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알쓸주잡이라는 주제로, 알쓸 신잡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약간 좀 본딴 건데,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주식 잡학사전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강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제가 주식의 모든 것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주식의 역사라든가 또 주식 투자하는데 필요한 많은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라든가 또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 시간에 소개를 차근차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의 역사, 또 주식회사의 그 탄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회사가 뭘까요? 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대신에 회사는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주들에게 어떤 투자한 만큼의 또 주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매매하실 때 갖고 계시는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한 주를 한 주가 됐건 10주가 됐건 이제 내가 주식 소유자가 되잖아요. 주주가 되는 건데 이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이 지분만큼의 주식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돈을 벌게 되면 이익을 또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큰 자금을 또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상당히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주식회사가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탄생 과정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이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 1602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배경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당시 이제 무역 항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최대 이익을 내는 항로가 인도, 중국, 동남아 항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추 같은 경우 유럽에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게 되고 중국의 차와 도자기도 역시 비싸게 팔려서 네덜란드의 한 무역 회사가 포르투갈의 독점 상품이었던 동남아시아 항로 무역에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무역회사가 첫 항해에서 투자자들에게 무려 4배의 수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럽의 각국 회사들이 그 동남아 무역에 뛰어들어서 출혈 경쟁을 펼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본따서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정부 재정만으로는 사실은 회사를 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 선단을 꾸미기 위해서는. 그래서 네덜란드의 부자들과 국민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대규모 선단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익을 이제 배당으로 나눠주자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네덜란드 사람들 머리가 좋았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 돈을 받기 전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을 나눠주는 건 좋은데 이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이거죠. 투자를 했는데 과연 사람마다 다 투자한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이 이익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표시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다가 이걸 일일이 수천 명 이상의 투자자 목만큼 선을 그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받은 돈을 일단은 한 곳에 모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일일이 권리증서로 종이로 만들어서 권리증서를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서에는 이제 동인도 회사 주식이라고 쓰여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주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즉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주식회사인데 역사상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상 이제 또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네덜란드에서 이 동인도 회사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이곳을 좀 중심으로 해서 탄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주식의 기록인데 이제 실제 이제 암스테르담 그 거래소에서 이 주식 거래가 있었던 그 장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몇 주를 갖고 있었고 몇 주를 양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증권사 HTS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뭐 그런 게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의 거래 일지를 가지고 장부를 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성기에 아까 뭐 배 사진도 보셨겠지만 150척의 상선을 가지고 있었고 또 40척의 군함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무려 5만 명, 군대도 한 1만 명 정도 거느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뭐 지금 상상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였겠죠. 그리고 회사의 주식은 배당금으로만 액면가의 무려 40%를 배당하는 큰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18세기 말 이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가게 됐는데 이제 파산 상태에 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국유화가 되고 나중에 이 회사의 금융 부분은 네덜란드 상공회사가 이어받게 되고 많이 좀 이름이 좀 낯익으실 수도 있는데 ABN 은행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암노라는 은행과 합병이 되는데 ABN 암노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회사랑 합병을 하게 돼서 지금의 이제 ABN 암노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됐는데 이 주식 투자 하시는 입장에서 주식회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또 세계 최초로 또 어떤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그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어느 정도 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일단 그 주식회사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가장 사실 재밌는 게 이제 그 역사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 정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다뤄드리려고 할 테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